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갑자기 힙합 음악이 나와서 놀라셨죠? 참여연대 간사들이 만들고 부른 참여연대 회원가입송입니다. 힙합 회원가입송 어떠세요? 막 회원가입이 하고 싶어지시겠죠?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시라면 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이미 회원이시라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오그라들었지만 만들어봤습니다. 아름다운 5월입니다. 아시아파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김형종 연세대학교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5월이에요. 네, 날씨도 좋고요. 네, 네.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월 하면은 노동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5월 1일이죠. 네, 예. 왜냐 첫날부터 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네. 좋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129주년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고요.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선생님도 노동절에 쉬셨어요? 불행히 못 쉬었습니다. 학교가 원래 학교 못 쉬죠. 학교 그렇게 네. 많은 학생들이 뭐 목적은 딴 데 있었겠지만 왜 안 쉬냐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절 의미보다는 수업 안 하는 거 희망해서 땡땡이를 치고 싶어서. 예. 근데 막상 보면은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네. 사실 그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네. 또 교수도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정당 권리가 좀 이제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침해되는 게 아닌가. 또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미래의 노동자 대부분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좀 새길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말이에요. 못하고 수업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혹시 노동절 유래 아세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국제기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ILO 얘기 잠깐 하면서 네. 노동절 유래를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예. 뭐, 원래 처음이 1886년 네, 네. 5월 1일 네. 그때도 8시간 노동제 맞죠. 쟁취 예, 및 유혈 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한 투쟁을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졌고 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 네. 찾았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얘기를 찾아보는 그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이 일반화된 상황이었고 129년 전에요. 예, 그래서 네, 8시간 노동이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고 시위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충돌하면서 그쵸.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또 이후에는 또 경찰들이 주도자를 체포해서 처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경찰에 대한 공격을 빌미로 그렇게 냈는데 그것이 이제 경찰 측에서 조작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동자들이 외쳤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그 노동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노동의
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는 거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 노동 총연맹이 2,000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서 그때도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해요. 노동절에 실수 없는 노동자들이 또 많잖아요. 선생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노조 그리고 특수 노동자에서 뭐 비정규직,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직 노동자들이 못 쉬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관공서 공무원들도 쉴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노동자들이 또 쉴 수 없는데요. 바로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절 바로 직전 주말에 집회를 열고 노동절에 쉴 수 없는 현실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시아팟은 참 오래된 문제, 그렇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이주 노동자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주 노조 위원장이신 우다야 라이 씨를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다야 라이 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다야 라이라고 다 불러야 돼요? 아니면 저희처럼 뭐 저는 신미지니까 미지 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다야는 이름이고요. 라이는 성이고 그런 거 다 불러주셔도. 그러면 우다야 씨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줄여서 갈게요. 발음이. 라이 씨? 그럼 김 씨잖아요. 네, 우다야 씨, 우다야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우선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팔 출신입니다. 네팔에서 왔고요. 네팔에서 왔는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넘습니다. 20년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한국말 잘하시죠. 네. 그렇구나. 가족은 혹시 같이 오셨어요? 예, 가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예, 아이들은 있고, 없습니다. 아이들은 없고 죄송합니다. 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네요. 네, 한국에서 그러면 20년째 지금 살고 계신 거네요. 한국에서 사시는 삶은 어떠신가요? 한국에 뭐 조금 힘들지만 뭐 이렇게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별로 나쁘지는 않고 뭐 이렇게 지금 삶에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혹시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음식은 뭐예요? 저 뭐 아무 다 먹지만 뭐 된장찌개 이렇게 김치찌개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팔에도 그런 음식 있나? 예, 없습니다. 네팔에는. 근데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시고 한국 잘 되셔서 또 외모도 그렇고 맞아요. 그냥 계시면 한국인으로 다들 생각하시는 경우 있겠어요. 예, 그렇게 말 안 하면 뭐 한국인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많죠. 있습니다. 또 외모도 너무 한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지금 현재 이주노조 위원장이시잖아요. 위원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5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러면 어떤 이걸 계기로 여쭤봐야 되나요? 위원장이 되시는 걸?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이주노조 위원장? 제가 뭐 2010년부터 처음에는 민주노총에 일했고 그 이후 내가 이주노조 내가 조합원이도 있고 뭐 같이 활동했었습니다. 이주노조 조합원으로 활동으로 하셨고, 했고 2015년에 뭐 다른 분들이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자리를 맡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위원장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주노조는 그 각 산업별을 다 총괄하는 그런 조직인가요? 예, 이주노조는 지역 노조고요. 지역 노조고 여기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주 노동자라면 누구나 조합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원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누적 조합원들이 다 포함해서는 1,500명 정도 있고요. 1,500명. 예.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하는 조합이 되는 조합원들이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주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그 가입률 정도가 한 10%에 채 못 미치는 거 정도. 예, 뭐 10% 못 미칩니다. 10%도 미치지 못하는. 이주노조 가입률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조금 노조 의식기도 없고 또 정부의 단합비도 그만큼 심하고 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짧아서.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주 노동자들이는 돈 벌고 가야 되고 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노동 알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노조에 가입되지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장시간 맞아요. 일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거 노조 활동 같은 거를 있다는 거를 알기도 힘들고 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맞아. 또 이제 우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장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예, 그래서 그쵸. 아마 좀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오셔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예, 4년. 처음은 3년 있고요. 네. 사업주가 원하면 재고용을 원하면 1년 10개월 지금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총 4년 10개월. 예, 또 이게 성실 근로자 제도가 있어요. 한 사업장이 사업장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4년 10개월 있고 또 사업주가 다시 재고용 원하면 또 다시 4년 10개월로 연장해서 한국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걸 성실 근로자라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그것도 한 사업장에 있어야 되는 예, 거죠? 한 선생님?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거 참고 일해야 합니다. 정말 고용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로자라는 말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예, 그 성실까지 성실하고 근면한 얼마나 더 전 안 될 것 예. 같아요. 저는 성실 근로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총 8년 20개월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성실 근로자까지 하면요. 와, 그럼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4년 10개월 동안에 노조를 활동을 하거나 그것도 이제 눈치도 봐가면서 하셔야 네. 되는 거고 일 그렇죠. 시간도 피해를 그러니까 피해 가지고 해야 되는 네. 거라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 사용자분들이 노조에 대한 인식이 맞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 맞아요. 국내 사람에도. 근데 여기는 이주 노동자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용자가 그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노조 활동한다 그러면 그걸 좋게 안 보고 안 해주니까 당연하죠. 예, 네. 더더군다나 그 악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그러겠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4월 28일 주말에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가 열렸잖아요, 선생님. 예. 저는 그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사람이라는 구호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왜 인상이 깊냐면 아직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 19년에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 이 사업주들이 원해서 데리고 오는 거고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역사가 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네.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고용화제를 배제해서 노동화제를 원하고 있고 이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자별들이 없어야 된다. 또 노동 착취를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희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는 요구를 멈춰야 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지금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 자체가 사업주들을 위한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차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김웅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4월 28일 했다는 그 자체가 네. 이미 그 제약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왜 5월 1일 그 메이데이 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쉴 수 없기 때문에 4월 28일 행사를 하시던 것 같고요. 예, 그 오래된 문제죠. 사실은 네, 그 정말 오래된 허가된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떠나지 못하고 그러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불법 체류자, 맞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체류자가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주 노동자 통계가 2019년 3월 기준에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 E9 비자 네. 맞죠, 선생님? 비전문 취업 네. 그리고 H2 비자 방문 취업으로 해서 51만 8,430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네. 또 다른 어느 기사에서는
이주 노동자 200만 뭐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전체 이주민의 숫자는 230만 명이 이주민의 숫자가 예, 230만, 네. 230만 명이 있고요. 네. 지금 여러 제도로 안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이 고용허가제, 또 특례 고용허가제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50만 명 정도가 있고요. 또 이 특례 고용허가제에서 오는 이 중국 동포들이는 사업성 변경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 동포들은 또 다른 비자죠. H2 비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E9 비자와 H2 비자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네, 다르게 해요. 그것도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왜냐면 E9 취업으로는 지금 캄보디아가 1위로 제일 많다고 제가 찾았고요. 캄보디아 노동자가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2위가 네팔 노동자, 그다음에 3위가 베트남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 노동자는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E9은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아주 적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번 노동절 집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지급 시도 중단도 구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 사람에서도 차등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문제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도 정부는 또 사업주들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자동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차등으로 지급하자는 법을 발의했어요. 발의했습니다. 발의했고 지금 뭐 국회에서 이게 거기 어떤 통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돼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인종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이게 처리를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논리는 그거잖아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되 뭐 다 최저임금 줄 필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주노동자들은 더 작게 주면 되고 덜 줘도 된다. 최저임금에서 예외적으로 근거가 참 뭔지 논리가 뭐 근거는 뭐래요? 이유는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임금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임금이 많이 사업주한테는 부담이 됐다. 또 언어 또 일 제대로 언어도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기술도 안국인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근거를 그 사람들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또 법에는 다 이주노동자들이 또 평등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돼 있고 또 우리는 그만큼 일하고 또 우리의 노동의 노동의 가치가 안국인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국의 뭐 한국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조사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대부분 다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기여를 하니까 모셔오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연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해서 인구 많이 그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가능 인구가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2000 아직 먼 얘기 같지만 2060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 경제가 1% 포인트 성장하는데 필요한 적정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 감소율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2060년 정도에 우리가 1%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외국 이주 노동자 수는 약 1,7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1,7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100만 명인데 그만큼을 필요로 한다. 그 뭐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구 절벽 속에서 우리가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노동을 어쨌든 필요한 거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주 노동자분들의 기여라든가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피부색깔 인종에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의미로 봤을 때 노동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선생님 5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뻔뻔히 놀고 있어서 네, 뭐 그 법은 뭐 저 사람들 그 뭐 안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놀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신기한 게요. 노동자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일반 젊은 친구들을 쓰는 사람들도 편의점 같은 것도. 네. 근데 그걸 그 사람을 뭔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필요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일을 그 시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의 권리 보장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자기가 필요해서 불러놓고는 자기가 그 사람 뭐 임금을 막 뭐랄까 시해하듯이 생각하는 그렇죠. 게 되게 강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엄밀히 의미에서 보면은 그 시간에 한정돼서 그 노동을 네.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한국처럼 표현으로 이제 그 사람 사서 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을 샀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가 그 돈을 줬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려도 네, 된다. 막 부려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자기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주노동자들한테는 더 좀 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용허가제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사업장 바꿀 수 없는 거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을까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허가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이게 자랑해도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지금 강제노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노동이 없어지지 않고 또 근로조건들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사업주들이는 내가 3년 동안 이 노동자를 무조건 내가 고용할 수 있고 내가 사업성 변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갈 수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애기 위해 이런 것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임금도 올라가지 않고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을 침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 변경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또 가족 동반도 안 크게 가족 동반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또 기간도 5년 이상이 안 크게 알 수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노동 알 수 있는 그쵸. 기간도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변경, 사업주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 사람이 변경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도 3년에 3번만 예, 하도록 돼요. 3년에 3번이니까요. 그거는 사업주의 사업주가 허가를 또 해줘야 돼요. 동의하면은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안 해주면 한 번도 사업성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년 10개월까지만 일하고 게다가 40세까지로 나이도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를 데려다 쓰면서도 되게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걸 다 두고서 아주 일하도록 제약을 두고서 아주 그렇게 건강한 사람만 고용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네팔 노동자들 자살이 2017년에 좀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네, 한 몇 분이 돌아가셨더라. 그때 연달아서 좀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7명 정도 있고 지금은 30명 넘는 노동자들이 네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 특정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유형 같은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그런 지금 사업장 변경에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뭐 여러 원인은 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이런 거 원인은 다양하고 제일 많이는 뭐 사업장 이렇게 열악한 근로 조건 뭐 강제 노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야라든가 개인 사정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제약이 돼 있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극단적 선택인 그렇게 지금 이해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뭐 그 인터뷰 중에서 그 기사 중에서 좀 가슴 아팠던 게 네팔 노동자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네팔 노동자들이 조용히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네팔 노동자들은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건 조직화가 그래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노동자들은 자살한 수치나 이런 게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 네팔 노동자가 많아 보이는 거는 네팔 노동자가 수치가 잡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는데 너무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 끝 말미에 네팔 노동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용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기사로 마지막에 있었어서 그냥 그 기사 전체가 다 너무 속상한 기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선생님 최근에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토론회도 또 나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은데 미등록 지금 미등록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이 미등록 노동자들이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뭐 강제 단속해서 강제 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속 과정에서 많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있고 이 고용화제 있고 계절 노동자라는 제도가 있고 또 이식비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비자를 잃고 있고 이게 미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책임이 이 노동자들한테 떠넘기고 있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래서 당신들이 왜 여기 기간 넘어도 한국에 일 하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니네들이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있고 하지만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있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성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 사업주한테 노동자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하고 정부가 이 잘못된 제도들이 개선해야 하고 뭐 폐지해서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허가제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미등록 이주 노동자 늘어나는 거가 지금 용어가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는 이제 다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쓰면서 자꾸 이제 같이 쓰는 거 같은데 그 고용허가제하고 노동허가제가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노동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또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가족 동반 업종 변경 할 수 있고 5년 이상 한국에 일할 수 있는 이런 또 노동상권 보장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제도가 이렇게 노동허가제라고 우리는 그게 노동허가제. 이주노조에서 밀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현재 지금 사업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제 그런 절차와 제도를 얘기하는. 그러면 그 이주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앞으로도 주장해 가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한국 정부는 그래도 지금 보면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국정과제나 이런 거 국정과제, 고용과제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니까 뭐 이주민들에 대해서 더 뭐 많이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선생님 그런 부분에서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요, 김영중 선생님? 글쎄, 근데 지금 뭐 정부가 그런 걸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최근의 사례 보면 ILO 핵심 협약 같은 경우도 이제 비준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법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식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당연히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족과 같이 있겠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보장받는 노동 3권에 대한 보장,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게 너무 놀라운 주장이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고려하겠다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인식 같은 건데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조사를 했던 걸 보면요. 그 이주민이 뭐 결혼 이주민,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죠. 유학생,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
그 같은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학생이나 결혼 이주자에 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부정적인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뭐 범죄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도 이제 그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경쟁적이지 않은데 마치 이제 그 이주 노동자분들로 인해서 한국의 일자리가 뭐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일반의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국회, 예,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노조와 정부 간의 문제, 네. 그 두 고리만 일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너무 웃긴 게 이주 노동자들이 자리를 뺏는다는 자기들 그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뺏는다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좀 실소를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된 노동자, 하나 된 노동자, 비록 그 이름은 달라도 우리 하나 된 노동자. 우린 평등을 원해, 우리 평등을 원해. 네, 여기서 잠깐 저희 그 아시아팟의 완소 코너 아시아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다에라이 씨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다에라이 선생님 뭐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는 우리 투쟁 연장에도 자주 부르는 노래 이 하나 된 노동자 네.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근데 제가 살짝 들어봤더니 한국 노래던데요? 예, 그래도 내가 이게 한국의 도쟁 연장에서 많이 부르고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고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특집 이번 그 뭐랄까 주제에 딱 맞는 노래인데요. 선생님이 주신 노래가 Labor is the one 맞죠, 선생님? 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네, 좋은 친구들이라는 그룹이 부른 Labor is the one 이란 노래입니다. 듣고 가실게요. 하나 된 노동자, 우린 하나 된 노동자. 비록 그 이름은 달라도 우린 하나 된 노동자. 우린 평등을 원해, 우린 평등을 원해. 차별 없는 세상 그날까지 우린 평등을 원해. We are able, able, able is the one. We are able, able, able is the one. We are different people, different men. We are able, able is the one. We want equal, able, able life. We want equal, able, able life. We are different people, different men. We want equal, able, able life.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희가 그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 한국 사람이 안 하는 일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어떤 일들 많이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고용화에서 오는 노동자들은 농업, 제조업, 어업에서 이렇게 세 분야에서 오고 있습니다.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수, 뭐 농사에 뭐 지는 일이 또 제조업에서는 이 어려운 일이들이 공장에서 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네. 이런 일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 20톤 이하 배에서는 20톤 이하 배. 네. 배는 낚시래. 뭐라 그래야 되지? 고기 잡는 예. 일들이 이주동자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 직업 보세요, 선생님.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극한 직업에 보면 주로 이주 노동자분들이 다 일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뒤에 배경으로 다. 네. 말씀은 한국 분들이 하시는데 뒤에 배경에 맞습니다.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조업하고 농업, 어업 하고 계시고. 근데 제조업 문제가 거의 있었는데 농업, 어업도 되게 노동 조건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네.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연장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네. 뭐 휴일도 없고 근로기준법 63조 제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휴가를 안 줘도 된다. 뭐 휴식을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이주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걸려요? 지금 이렇게 63조 때문에 이렇게 휴가 지금 안 주는 거는 안 걸립니다. 또 기본 이 연장 수당이 190% 안 줘도 되지만 100%는 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100% 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12시간 일했다라는 게 증명을 노동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했으면 100% 주려면 증명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되고 그때 뭐 출퇴근 가도도 이렇게 없습니다. 농업적으로는. 그래서 뭐 시골에서 일하는 게 뭐 네. 공장처럼 이렇게 일시에 출근, 일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는 다 증명해야 되고 사업주들은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안 지켰다고. 아니다. 일 오래 안 했다. 8시간만 일 지켰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근로 감독원들이 그렇게 사업주 얘기만 듣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없고 또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재전금만 받고 또 그 이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고기 잡으러 가면 그 시간 어떻게 재겠어요, 선생님? 그거. 그렇죠. 네. 농장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그럼 쉬는 시간도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계속 일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진짜 좀 약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부는 제가 살짝 찾아봤을 때는 제일 심각한 것들만 우선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그 비닐하우스에서 숙소했던 것들은 비닐하우스는 없애도록 하겠다. 몇 평방미터 이상의 숙소를 가지고 있어야 고용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그 보도자료 같은 걸 계속 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기준 마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도 마련했어요. 알기는 또 그거를 만약에 사업주가 계산을 안 했다. 라면 한번 또 개선을 이렇게 개선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 이후 권고를 안 하면 사업성 변경 허용 알 수 있다라 알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지키고 있고 또 법인은 조금 돼 있어요. 되기는. 그런데 다 안 지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버젓이 비닐하우스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들이 엄청 많고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는 사업주들이 식대랑 숙소비로 그것도 안 하도록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선생님 법만이라도 지켜라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잘못된 법들이 개선해야 되고 또 있는 법들은 지켜라라는 게 우리의 요구고 노동조합의 활동도 있는 게 좋은 게 지켜야 되는 거고 없는 게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는 지켜라. 이렇게 나쁜 거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배제하든가 개선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주노조 핵심 사업은 우리는 지금 사업성 변경 자유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성노동자 합법화 해야 된다.
또 숙식비 지짐의 폐지, 물론 이게 계절 노동자 있어요. 계절 노동자가 그 농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짧게씩만 다니시는 거죠? 3개월짜리 비자 받고. 근데 그 3개월짜리 비자 받고 다시 돌아가요? 예, 다시 가야 합니다. 그것만 해야 돼요? 예.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는 법무부가 만드는 이게 비자입니다. 이게 단기 비자라고 해서 이 지자체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노동부 관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강제노동도 있고 또 이게 임금 재벌 재정법이 위반도 있고 또 언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국어 문제도 있고 이게 건강보험도 안 돼요. 건강보험도 이게 적용되지 않고 만약에 그때 다치면 어떻게 아는 건지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가져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흔히 뭐 세계화가 진행되고 뭐 그러면서 뭐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 해서 관세를 다 없애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뭐 자본의 이동 굉장히 자유롭게 됐는데 다만 거기서 제외되는 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금 그 저임금 노동에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정당한 가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걸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규제 대상으로만 보거나 또는 뭐 사회 문화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부정적 그런 것만 강조하고 규제 대상이지 같은 뭐라 그럴까 구성원 그쵸. 뭐 그런 우리 안에 온 또 다른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우다현 선생님 그 한국에서 그러면 20년째 살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쭉 사시다 보니까 한국에 좋게 변한 게 있을 거고 나쁘게 변한 게 있으실 텐데 외국인으로서 지금 거의 한국 사람이신데 그때보다는 뭐 아직도 외국인이신가요? 지금도 국적은 네팔이시죠. 뭐 경제 발전이 많이 됐고요. 조금 여성들의 권리들이 많이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조금 지역 갈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갈등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지역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 갈등. 지역 갈등.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지역 갈등이 없어진 것 같고. 지역 갈등들이 조금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한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거는 뭐 부정적이거는 조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많이 조금 도태되는 것 같고 이 없는 사람 이 빈부격차가 많이 거졌습니다. 거졌고 있는 사람은 잘 살지만 없는 사람은 살기가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이게 구조상 또 이게 진보 하고 보수의 갈등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정말 그런 거 잘 보고 계시네요.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이게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단도 그렇고 예리하게. 그럼 이제 이주 노동자를 바라봤을 시선이라든가 그게 이제 일반인의 시선도 있고 뭐 고용주 사업주의 시선도 있을 테고. 맞아. 또 같은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의 그 연대 의식이라든가 뭐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업주가 보는 또 정부가 보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별로 변하지는 않고요. 전에 이게 법 제도들은 조금 이게 많이 이게 변했습니다. 변해도 아직까지 아직은 법이 멀군요. 아직 멀고 우리가 원하는 또 진짜 노동자들의 이 그분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사업주들의 인식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나라보다 월급이 많이 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힘든 일이도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자면 지게 사러 해야 되는 일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노동자가 들어야 된다. 왜냐? 내가 돈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네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받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아지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투쟁이 아직 필요하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예, 네. 그 노동으로만 보는 거고 뭐 그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 휴먼 캐피탈 그래가지고 휴먼 예, 캐피탈. 예, 휴먼이 되게 끔찍한 소리예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네. 그 말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맞아요. 존중하고 다만 그 특정 조건과 그 계약 하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교환하는 거잖아요. 네. 예, 임금과 노동을 교환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을 안 보는 게 문제죠. 그러게요. 예. 선생님 최근에 저희 그 난민 문제도 있었고 네, 이주민 네, 문제도 네. 있어서 저희가 제주도 예민 난민 때부터 약간 혐오 외부인들에 대한 혐오 문제 같은 걸 지적해 왔었잖아요. 네, 네. 요즘에도 그게 아직도 유효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저는 나빠진 면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혐오. 같아요. 예. 근데 뭐 사업주 의식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약간 이주민에 대한 혐오, 그렇죠. 그런 네. 게 좀 계속 강화되고 있나? 그렇죠. 예. 그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같은 외국 사람에 대한 이질적인 거에 대한 거부감 이렇게 보다는 뭐라 그럴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맞아요. 인식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수준 하나만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최근 더해져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이제 특정 종교와 연결성을 맞아요. 지키기도 하면서 이슬람이나 예,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범죄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 객관적인 그 팩트가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범죄율은 그분들 범죄율이 그분들 중에서 외국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 중에서 또는 이주민 중에서의 범죄율 그러니까 총 이주 발생하는 건수. 근데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낮은데 그걸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그 언론도 사례 문제예요. 네. 사례로서 많아졌구나 불안해졌다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 범죄율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요. 원래 한국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듯이 외국 사람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부각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를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걸 이제 외국 분들로 그 문제를 이렇게 겨우 막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걸 누르는 역할을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주민들이 하게 되죠. 뭐 이주 결혼이라든가 뭐 농촌의 문제라든가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안 이루어지죠. 왜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이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니까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약간 저는 응원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참여연대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제가 아까 사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하다가 네팔 지진 얘기를 해가지고 지진은 얼마나 괜찮은지 이것도 한번 우리 아시아팟 선생님 청취자님들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복구가는 어느 정도는 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정부 지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일상 생활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점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사람들의 이게 삶을 진짜 이게 맞아요. 많이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다라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더 제가 오늘 질문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한 것 중에서 혹시 나누고 싶으신 얘기,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사람이 어디나 뭐 이렇게 평등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 이주동자들이 뭐 한국에만 오는 거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에서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자별을 나눈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노동자로 똑같은 뭐 이슈를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이 정부가 이
이주해서 원 노동자들한테 이주민한테 뭐 이렇게 단합만 하고 또 이렇게 무시만 하고 또 자기가 관리만 내가 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는 관리만 해야 되고 뭐 규제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니라 이 자유롭게 또 생활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금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주동자들이 뭐 이주민들이 있으면 뭐 같은 사람으로 같은 동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뭐 열린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다야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들은 네, 같이 일하는 노동자로서 사실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정부도 우리를 그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거나 뭐 통제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로서 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지역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저희 청취자님들 주변에 혹시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십사. 맞아요? 우다열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 선생님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뭐 우다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 한국 분들 지난번에 난민 문제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기 쉬운데 뭐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직장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랬을 때 받게 될 차별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굉장히 그 부당함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는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영상 동아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가 경기도 쪽에 있어서 그때 딱 공장에서 일하시는 이주노동자 분의 그러니까 다큐 같은 걸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나이를 까는 것 같아서 얼마 전인지는 말하기가 그렇지만 한참 전에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속상한 마음이 들고 저희가 이주노조가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 사업장 변경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하는데 조금 더 자율성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 문제 좀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등록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계절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노동 3권 보장 그다음에 차별 문제 해결하는 데에 저희 아시아파 청취자님들도 저희들도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정부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이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애써 이루신 상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서울 청계천로에 전태일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외벽에는 1969년 12월 19일 서울시 근로감독관에게 여공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쓴 전태일 열사의 편지가 그의 필체 그대로 한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게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다야 라이 씨와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우다야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김영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